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검찰이 청와대 개입 의혹이 있는 울산시장 개입 의혹 사건의 관련자들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관련 내용이 조금 전에 나와서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죠.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죠. 그리고 송철호 울산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송철호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거의 수십 년 친구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청와대 개입 의혹이 있는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황운하 이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2부에서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시장 그리고 15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어요. 여기에서 가장 눈여겨볼 인물들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 그리고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했던 황운하, 지금 현재 조국당 국회의원입니다. 자, 검찰은 몇 년씩을 구형했느냐? 송철호에게는 징역 6년, 황운하에게는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1년 이렇게 구형을 했습니다. 이런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하는 겁니다. 자, 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2018년도죠. 그게 2018년 6월에 전국 지방선거 앞두고 문재인 청와대가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수십 년 친구인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문재인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을 사고 있는 사건이죠. 1심 재판부가 4년 가까이 심리를 했어요. 정말 끌었군요. 그래서 황운하는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웠죠. 채우고 지금 조국당의 비례대표인가요? 그거 가 있죠. 지금 대전입니까? 출마했습니까? 조국당의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1심 재판부가 4년 가까이 심리한 그때 지난해 11월에 송철호와 황운하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으니까 지금 검찰이 2심에서 징역 6년, 징역 5년, 자격정지 1년 이렇게 또 구형을 했으니까 이건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선거에서 김기현 울산시장,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말하는 겁니다. 김기현 울산시장에게 선거에 유리한 이런 정세가 형성이 되자 송철호 전 시장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나서서 이 김기현에 대한 비위 수사를 청탁했다. 이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지금 1심 그 재판에 임했던 황운하, 송철호 이 관련 기사도 이렇게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당 황운하, 송철호 전 울산시장도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오늘 검찰이 각각 6년, 5년 이렇게 구형을 한 거죠. 황운하 측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죠. 1심은 하명수사, 즉 청와대의 하명수사와 관련한 황운하의 공모관계를 오인했다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찰관들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관들의 전보 조치는 적법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재반 사정을 고려하면 1심형은 과중하다. 이렇게 항변을 했다고 하네요. 1심에서 3년 징역형 선고받았으니까요. 자, 그리고 송철호 전 시장 측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윤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요. 이 윤모 씨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고 검찰 보고서와도 내용이 다르다. 또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측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고 해요. 자,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사실은 이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이거 어떤 뭐랄까요? 청와대의 권한을 마구잡이로 행사했다는 비판을 받는 사건이죠. 즉 문재인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아주 수십 년 친구인 송철호가 울산시장 한번 하자고 울산시장 한번 제 기억으로도 한 8번 정도 나와서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붙여주자 해서 청와대 각각의 팀들이 전방위적으로 달라붙어서 뭐 사건 뭐 비위 수사 뭐 이런 거 그 뭐 도표 그려놓은 거 보면 복잡합니다. 뭐 어디 비서관실에는 무슨 어떤 역할이 있고 뭐 이런 거 보면 자 그런데 이 송철호 전 시장을 조직적으로 돕기 위해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송철호 전 시장은 2017년 9월에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그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이때 1심에서 송철호 여기 송병기 그러니까 송철호가 울산시장이 됐고 송병기는 경제부시장입니다. 이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전달한 김기현 전 시장의 비위 정보를 토대로 청와대의 문모 민정행정관실 행정관 이때 민정수석이 누구였습니까? 조국입니다. 조국. 행정관이 작성한 범죄 첩보서가 백원우 전 비서관 이것도 민정수석입니다. 조국 수석. 박형철도 이것도 거기죠. 민정수석실 아닌가요? 자, 이 거쳐서 황운하 의원에게 전달됨으로써 하명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즉 민정수석실에서 하라는 친인척 관리는 안 하고 친인척 관리 잘했으면 지금 문다혜 사건 같은 게 안 터질 수도 있잖아요.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친인척 관리 이런 건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런 쉽게 말하면 하명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범죄 비위 보고서 범죄 첩보서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과정에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 관여가 돼 있다. 관계자들이. 그래서 법원이 재판부가 1심에서 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완전히 이건 문재인 청와대는 국정을 운영하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완전히 범죄 집단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1심은 송철호 전 시장,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황운하 의원에게 각각 3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백원우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비서관, 문 전 행정관에게도 유죄를 선고했어요. 1심 선고 이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이 범죄에 관여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기사들입니다. 지금 검찰이 1심 재판부가 3년씩 구형했잖아요. 송철호와 황운하에게 3년씩 구형이 아니고 선고를 내렸죠. 3년씩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 검찰이 그보다 더 높은 징역 6년, 징역 5년, 송철호는 징역 6년, 황운하는 징역 5년을 구형을 했다는 것은 이 범죄가 그만큼 이 과중하다. 이런 어떤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2심 구형을 검찰이 했기 때문에 2심 재판부는 어떤 2심 선고 결과를 내놓을지 1심에서 징역 각각 3년이고 황운하는 자격정지 1년인데 2심에서는 어떤 징역형이 나올까? 아니면 구속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구속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황운하 국회의원이고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 같은데 구속이 될 수는 없을까? 이런 예측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빠져 있습니다. 왜? 조국 민정수석이든 임종석 비서실장이든 누구의 오다를 받아서 이 작전을 실행했겠습니까? 그럼 문재인 대통령 아닌가요? 문재인 전 대통령. 이게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나무를 자르는데 나무 밑둥을 정확하게 때려서 넘어뜨려야 되는데 지금 변죽만 울리고 있는 건 아닌지 밑에 비서관, 행정관 그 사람들이 다 누구 오더를 받고
송철호를 시장, 울산시장 만들기 위해서 작전을 실행했을까요? 대다수 국민들이 뭐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다가 있지 않았겠나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황우나 송철호에 대한 어떤 사법 처리가 되고 나면 확정되고 나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